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 레터 에디터 정선미입니다.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명절이나 그리고 어린이날 이런 날에 받은 용돈으로 투자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자신 명의의 투자 계좌를 가지게 함으로써 조기에 금융 교육을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장기 복리 효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이 자녀의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함인데요. 특히 장기 투자는 물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이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이를 활용한 증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 활용법에 대해 다양한 꿀팁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화면에 보이시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자녀들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왜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장점 3가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어떻게 증여신고를 하는지 이 실무적인 부분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2013년에 세법 개정으로 가입 연령 제한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미성년 자녀들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계좌 앞에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아주 먼 미래에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는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만들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왜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증여해서 운용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이 증여 공제는 물론이고 세액 공제까지 받고 또 이 수십 년간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하지 않으면서 향후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증여는 증여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절세는 절세대로 이렇게 두루두루 이득이 연금저축을 통한 증여, 지금부터 장점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아이가 미래에 쓸 자금인 만큼 장기로 돈을 굴리게 되겠죠. 이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최대한 줄여야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계좌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포함한 수익금의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금에 대해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과세를 밀어주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은 고스란히 재투자에 사용이 되겠죠. 실제로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의 표는 연금 계좌와 그리고 일반 계좌에 매년 초 7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적립금을 비교를 한 겁니다. 투자 기간은 30년, 그리고 목표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연 5%로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매년 투자 수익의 15.4%의 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30년 후 적립금은 4억 2,528만 원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 이연으로 투자 수익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고스란히 재투자를 하는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적립금이 4억 8,833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 과세 이연으로 적립금이 6,304만 원이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동안에도 인출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매년 이자와 배당의 15.4%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준수한 수익률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자의 이자가 계속 붙는 이런 복리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과세가 이렇게 미뤄진 수익금이 이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10년, 20년에 걸쳐 수없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과세위원의 힘은 복리의 마법과 함께 더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연금 계좌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 기간이 그만큼 상당히 긴 만큼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600만 원을 납입을 한다면 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6.5%인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이 없는 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없겠죠. 이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자녀가 커서 취업을 하고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이 과거에 자녀가 어릴 때 이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과세 제외금에 대한 납입연도 전환 특혜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증여한 자녀 명의 연금 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한 원금이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때 이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연금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로 문의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세액공제 대상 한도의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해서 이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녀가 취업해서 직접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6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한도 중 나머지 400만 원을 과거에 납입했던 연금저축 납입금 2천만 원 중에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1,600만 원 역시 다음에 그리고 그 다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과 운용만 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 전환특례 제도를 이용해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연금저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자녀가 55세 되기 전까지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 인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 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자녀가 취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 인출 시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에 대해선 16.5%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점 세 번째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씩,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씩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해에 2천만 원,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20세 그리고 30살에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공제 한도는 증여를 제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공제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 증여를 해준다면 그때까지의 이 미성년자 공제인 최대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20살 기준에 적용 가능한 5천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증여 계획을 미리미리 세울수록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또한 또 미성년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2천만 원이 투자를 통해서 3천만 원으로 불어가 나도 이 수익금 1,000만 원은 당연히 증여세를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이 수익 면에서도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 증여 공제 범위 내에 증여라도 증여 신고는 꼭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신고를 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수익이 발생해서 이 2,500만 원으로 불어났다면 국세청은 이 2,5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가 향후에 뭐 학비라던가 결혼이라던가 큰 이벤트로 큰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이 부모인 내가 목돈을 마련하는 부담도 큰데 이 증여세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시작해서 이 세금 부담도 줄이면서 목돈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을 하려면 적정 금액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 원, 그리고 20살 이후부터는 5천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녀 연금저축 계좌에 10년마다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한 번에 증여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적립식 투자를 하듯이 매달 돈을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도 더 많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를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데 이를 10년간 매월 적립한다고 하면은 매월 16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기정기금 계산법을 활용을 하면은 매월 3만 원씩 더 추가로 적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10년에 걸쳐 증여할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가치 변화를 적용해주는 계산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면은 연금저축 적립금은 3% 할인의 현재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이때 계산된 할인법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3%가 되고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정기금 계산식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향후 10년간의 납입 총액을 2,276만 3,160원으로 산출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 9,663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적립식으로 월 한 19만 원 정도 연금저축에 납입을 해서 공제 한도인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2,276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지만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정기금 증여를 하면은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이 증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여를 신고한 돈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생기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정기금 증여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자세한 증여신고법을 잠시 후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증여공제는 물론 세액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고 또 수십 년간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가세이연으로 향후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증여신고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주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명의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그리고 부모 확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 개설을 하려는 해당 금융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계좌 개설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제휴증권사 중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 삼성증권을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어플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모님 계정으로 부모 앞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객 서비스라는 메뉴에서 자녀 계좌 개설 이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녀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는 종합 계좌와 CMA 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 종합 계좌를 먼저 개설한 후에 나중에 온라인 추가 개설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계좌 개설을
완료를 했으면 이제는 자녀 앞으로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신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이 증권사 앱에 자녀 앞으로 로그인을 해서 매매를 대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부모님 앞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던 거를 로그아웃을 하신 후에 이 메인 메뉴인 인증 메뉴로 들어가셔서 새롭게 공동인증서를 자녀 앞으로 신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인증서도 발급을 받으시고 자녀의 종합계좌 개설도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녀 앞으로 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 고객 서비스의 보유계좌 관리를 들어가셔서 온라인 추가 개설 이 메뉴를 누르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증권사마다 프로세스는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개설하시려는 금융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녀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했다면 이제는 증여신고가 남았죠. 다음으로는 증여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 혹은 증여해주는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주시면 되는데요. 증여신고는 물론 세무사의 도움도 얻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녀 앞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앞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증여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현금 증여 간편 신고나 정기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목돈으로 한 번에 증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이 적립식 증여인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 정기 신고를 누르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증여받은 자인 자녀와 증여해주는 자인 부모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미성년 자녀인 경우 여기 수중자 구분에 이 미성년자 체크박스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증여할 자산의 평가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목돈 증여가 아닌 앞서 살펴본 유기정기금 증여 형식으로 이렇게 적립식 증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3%에 의해서 할인된 평가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예시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최대 월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증여를 해서 10년 동안 2,276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지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계산된 할인 금액은 한 1,999만 원 조금 넘는 그 2천만 원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때 이 할인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한 이후에 만약에 유기정기금 형식의 증여라면은 여기 증여계약서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화면에 증여 조건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직접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최대한 가급적 자세히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기금 시작일, 그리고 마지막일, 그리고 자동이체일, 자동이체 금액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셔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정보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는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초기 화면에서 이 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셔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정기금 증여까지 포함해서 정기신고로 증여신고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 정기신고 메뉴가 아니라 현금 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를 해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똑같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현금 평가금액에 그 할인된 평가금액을 입력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좌 개설부터 증거신고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좀 많이 복잡하시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자녀 앞으로 연금 계좌도 만들고 돈을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동안 이 운용을 하게 되는 이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 운용되는 만큼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도 해야 하고 또 경제적 혹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이 주도 업종을 선별해 투자도 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도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혼자서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모스트는 이 처음 자문 계약을 하실 때부터 본사에서 1대1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관리자를 배정을 해드리는데 이 자녀 계좌까지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을 관리자를 통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면 세무사 자문도 받아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모스트 자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이 자문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고객관리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녀 앞으로 왜 연금저축을 만들어야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저희 연금 레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방송에도 더 유익한 자산관리 정보를 가득 담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